을 가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유사성보다도 내면적인 유사성, 실질적인 유사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사와 어떤 유사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외형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내면적인 것에서 유사성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광범위한 거지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같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더 좁혀보면은 같은 부서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부모, 처자가 있는 가장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해서 승진해가지고 성취감을 이루고 싶은 꽃 같은 그런 욕망이 있는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고자 한다면, 유사성을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유사성의 문제에서, 호감의 문제에서 불일치의 효과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유사성이 없으면은 비호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일치의 효과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거나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무언가 유사성을 찾게 되면은 굉장히 호감이 커지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유사성이 있어서 호감을 가졌던 그 상대보다도 처음에는 불일치였는데 나중에 유사성을 발견했을 때 그 상대보다도 더 큰 호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외형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사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나서부터는 당장 내 상사에게 유사성이 나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다가가는데 노력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로 공은 가로채고 책임은 미루는 상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은 가로채고 책임은 부하에게 미루는 상사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베네펙턴스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 바로 나다 하는 생각을 저마다 가진다는 겁니다. 그 집단에서. 그리고 반대로 그 일이 실패되었을 때에는 그 실패하는 데 결정적 실수를 한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잘 되면은 내 덕분이요, 안 되면 조상 탓이다 하는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근데 이런 면에서 상사가 내 공을 가로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부하가 지니고 있는 베네펙턴스 현상입니다. 근데 이때에 그 상사가 나빠서 또는 나를 미워해서 본인이 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편하게 상사를 미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알아야 될 한 가지는 성공의 원리입니다. 조직에서 성공의 원리는 나 혼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가 있을 때에는 상사가 성공해야 부하도 따라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와 공을 다투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짓입니다. 오히려 상사가 성공을 해서 내가 따라가서 성공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 공을 가급적 상사에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하면서 상사를 보는 관점을 바꾼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업무 실력이 부족하면서 상당히 무능한 상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업무 실력이 부족하면서 무능한 상사 때문에 고민스럽다 하는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또 여기에 공통되는 게 있어요. 무능한 상사, 당사자를 비난하기도 하지만은 그 위에 있는 상사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장을 갖다가 무능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위에 있는 이사나 상무를 가리켜서 우리 상무님이 눈이 삐었나? 왜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부장으로 앉혀서 우리를 괴롭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무능한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조직에서 사람을 쓰는 용병의 원리를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라든지 이 조직에서 사람을 쓰는 용병의 원리는 절대 부하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실력, 부하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기본 실력만 가지고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쓰는가 하면은 실력도 보지만 또 한 가지 윗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쓸모입니다. 쓸모.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 못한다든지 전문 지식이 부족한다든지 이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기술이 능숙하다든지 또는 뭔가 외부로 알릴 수 없는 특수한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하는데 상당히 장점이 있다든지 그러한 쓸모가 있으면 윗사람은 그러한 쓸모를 보고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부하가 상사를 바라다 볼 때 부하의 관점으로만 쳐다봐 가지고 그 상사가 무능한데 왜 저 자리에 앉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필요한 쓸모없는 그러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이 많이 들 때에는 한 단계 더 높은 그 윗상사의 눈으로 그 상사를 바라다보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무능한 상사분들일수록, 그러니까 실력은 모자라면서 쓸모에 의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상사분들일수록 유능한 부하의 발목을 잡는 데는 상당히 유능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상사든 부하든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유능한 부하라 하더라도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쓸모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상사들은 부하의 단점을 캐치해가지고 그 단점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있다,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은 발목을 잡는 데에는 흔히 말하는 말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상사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읽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상사가 무능하다라고 비난할 그런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외국어 회화 한 줄 더 외우는 것이 훨씬 직장인에게는 유용한 일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너무 엄해서